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 특히 교감 선생님 정도 되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맞습니다. 정기적인 월급, 연금, 안정된 직장, 사회적 신뢰 이 정도면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교직자들이 정년을 앞두고도 은퇴 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히 난 공무원이니까 연금만 받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은퇴를 무너뜨리고 있죠. 이 글에서는 교감까지 오른 선생님이 왜 은퇴 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교사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죠. 전직 교감 62세 김모 씨는 30년간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도 받았고 정년퇴직 때는 후배 교사들이 직접 감사 편지까지 써줬습니다. 그의 퇴직 후 첫 느낌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였죠.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고 현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약 2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자제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기검진, 고혈압, 약, 배우자의 관절 치료, 그리고 두 자녀의 결혼 지원, 손주 돌봄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 그렇게 1년 만에 퇴직금 일부를 쓴 이후 더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감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연금은 줄지 몰라도 생활비는 줄지 않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경남 진주의 박정희 가명 씨는 여중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남편 역시 교사 출신으로 둘 다 연금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연금은 월 450만 원. 언뜻 보면 여유 있어 보이죠. 문제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 때문에 진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에 전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식비, 교통비, 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거기에 자녀가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매달 마이너스가 반복됐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꺼내 쓸 돈이 없어요. 집이 전부라 팔 수는 없고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서울은 너무 비싸요. 결국 박 씨 부부는 경남으로 다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는 고향에서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3. 은퇴 후가 이렇게 고독할 줄 몰랐어요. 최영순 65세 씨는 대구에서 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연금도 220만 원 정도 나오고 5억 원 남짓한 예금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고민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일할 땐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내와 단둘이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바쁘거나 지방에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렵고 자녀는 외국에 나가 있어 전화조차 자주 못합니다. 그냥 존재감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내가 뭘 위해 30년 넘게 일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비어 있어요. 최근 최 씨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구청 평생교육센터에 등록했지만 그저 허전함을 달래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교감 선생님도 무너지는 이유는? 위 세 가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은퇴 후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처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할 필요 없다는 착각. 연금이 있기에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의료비, 긴급 상황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2. 정서적 준비 부족. 평생 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은퇴 후 자아 정체감이 무너집니다.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 우울, 사회적 고립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3. 부동산 중심 자산 구성. 은퇴 자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으면 생활비로 쓸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집은 자산일 뿐 현금이 아니며
결국 다시 팔거나 전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연금 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유튜브나 재능기부형 부업 등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2. 은퇴 후의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은퇴 후 무너지지 않습니다. 봉사, 독서 모임, 글쓰기, 운동 등으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3. 집은 사는 공간이자 자산 전략입니다. 자녀 근처로 이사하기보다 본인의 삶이 지속 가능한 곳을 1순위로 두세요. 필요하다면 임대 전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교감까지 했는데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명예로운 직책이 있다고 고립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퇴 후 203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체적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퇴직 후를 살아가는 수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회가 내 계획이 된다면 교감까지 안 갔어도 은퇴 후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교감까지 했는데 은퇴 후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 시대의 현실과 해법. 1. 은퇴 안정층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 공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노후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은 연금 수령자 중 상위층으로 분류되며 상대적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연금 인상률. 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지만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물가 상승률, 특히 주거, 의료, 식료품은 훨씬 높습니다. 노년기 지출 구조의 변화. 예전에는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드는 은퇴 디플레이션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의료비, 손주 돌봄 지원, 문화활동 등으로 인해 지출이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 기간의 장기화. 기대 수명은 85세를 넘어섰고 90세를 전제로 한 자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30년 은퇴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위험 신호 3가지. 사례 김호호 전직 교감 62세. 연금액 월 230만원. 문제점 자녀 지원과 의료비 지출이 누적되어 퇴직금 소진. 핵심 위험 요소 지출 계획 미흡, 의료비 예측 실패. 대응 전략 비정기지출 항목에 의료 및 가족 지원비 별도 확보 필요. 사례 박오 부부 전직 교사 부부 서울 전세 거주. 연금 합산 월 450만원. 문제점 고정 지출 서울 물가, 관리비, 교통비 등 초과. 핵심 위험 요소 지역 이전 후 생활비 추계 실패,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대응 전략 거주지 결정 시 생활 비유동성 우선 고려. 사례 최호 전직 교감 대구 거주. 자산 연금 월 220만원, 예금 약 5억원. 문제점 정서적 고립, 우울감. 핵심 위험 요소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 대응 전략 은퇴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 및 활동 루틴 마련. 3.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전 준비 전략. 1. 은퇴 후 지출 항목을 정교하게 분류하라. 은퇴 가계부는 생계비만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으로 세분화돼야 합니다. 항목 내용 주의사항. 고정 생계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최소 생활 가능 금액 파악 필요. 의료 비정기 진료, 약값, 긴급 치료 보험으로 커버 가능한 범위 확인. 가족 지원 비자녀 결혼 육아 지원, 용돈 지원 한도 정해두는 것이 핵심. 문화 여가 비여행, 취미, 동호회 활동 비정신 건강 유지 위한 필수 예산. 장기 요양 비치매, 간병, 요양시설 등사전 대비 없으면 가족이 붕괴됨.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간 지출 플랜 필수. 이 연금 외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하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정기소득이 있지만 다음 요소가 빠지면 리스크가 큽니다.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인플레이션 및 긴급 자금 대비 어려움. 퇴직금은 일시금이기 때문에 510년 내 소진될 수 있음. 추천 대안. 임대 수입 작은 상가, 다가구 주택 일부 활용. 배당형 ETF 또는
고배당 주식 옛 KODX 고배당, JPI 등 본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은퇴형 부업, 온라인 강의, 글쓰기, 교육 코칭 등 심리적 공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외로움, 무기력, 사회적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건강 악화와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가이드. 은퇴 전부터 주기적인 비업무 모임에 참여할 것. 지역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결 지속.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하고 할 일을 명확히 정해둘 것. 4. 정리 교감이 아닌 플래너로 은퇴를 준비하라. 교감까지 했는데라는 말은 결국 직책 중심의 삶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급이나 과거의 명예가 생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과거 사고방식 바꿔야 할 사고방식. 직업이 보장해줄 건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연금이면 충분하다. 다양한 소득원 필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실질 생활이 우선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채워진다. 은퇴 후 루틴은 계획이 전부다. 결론. 교사,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안정된 커리어를 쌓은 분들도 은퇴 후 준비가 미흡하면 생활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재무적 준비가 함께 병행되어야 진짜 안정된 은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교감까지 했어도 무너질 수 있는 노후,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든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